네, 오늘도 서울 본내과의 김혜원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저도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선생님. 오늘은 신장투석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만 또 신대체 요법들이 많이 나와 있다고 들었는데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성 신부전은 혈액투석 말고 다른 치료 방법 뭐가 있나요? 전 세계적으로 신대체 요법은 세 가지예요.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 이식. 신장 이제 남의 신장을 기증받아서 내 몸 안에 심는 거예요. 잘 자라라, 잘 생착되라 이렇게 심어가지고 그 세 가지 방법이 이제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신대체 요법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혈액투석이에요. 네네. 뭐 다른 나라들도 약간의 비율적인 차이가 있지만 일단 혈액투석은 워낙에 그냥 보편화된 방법입니다. 그 외에도 복막투석, 이제 신장 이식도 이제 비율이 특히 신장 이식은 비율이 점차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복막투석은 사실 혈액투석이랑 비슷한 점도 많고 좀 다른 점도 많아요. 이게 신장의 노폐물을 수분을 배설해주는 그 일부의 기능만을 대체를 한다는 점. 혈액투석도 마찬가지고 복막투석도 그렇고 완벽한 방법은 아니에요. 네. 완벽하게 신장을 다 대체하는 건 아니니까 뭐 약물도 좀 추가로 복용을 해야 되고 또 식사 조절도 해야 되고 딱 각각의 투석 방법에 따라 장점, 단점이 다 있어서 환자분들의 뭐 나이나 뭐 고령인지 젊은지 뭐 기저질환 같은 게 뭐가 있는지 눈이 좋은지 나쁜지 생활 패턴 뭐 직장을 다니시는지 아니면 성향 본인이 조절하기를 좋아하시는지 아니면 귀찮아하시는 스타일이신지 그냥 남이 해주는 거 좋아하는 거 교통편도 안 좋고 뭐 너무 이제 시골에 사시거나 그런 것들에 따라서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러면서 혈액투석과 복막투석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신장이식은 이거랑은 좀 많이 다르게 안전하게 신장을 대체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으로 가족이나 친척한테 받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생체이식이라고 하고요. 뇌사자한테서 한 개의 콩팥을 기증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뇌사자 같은 경우는 대기가 있겠죠. 우리나라는 코노스라는 장기 기증 그 기관이 있는데 그 장기를 관리하는 기관에서 그거를 다 대기 번호를 쫙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신장 이식 대기 기간은 5년에서 한 10년 정도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꽤 너무 기네요. 그렇죠. 이게 혈액형마다 조금 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뭐 다른 걸로 뭐 가산점이 있는 경우도 있고 좀 복잡해서 근데 신장 이식을 받는다고 그럼 끝이 나냐? 그건 아니고 이식을 받아도 이게 남의 콩팥이니까 내 몸 안에 들어가면 이거를 뭔가 이물질로 인식을 해요. 외부에서 침입했다 이렇게 인식을 해서 염증 반응이 막 생길 수가 있거든요. 공격을 하는 거예요. 내 몸의 면역 체계가. 그래서 그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면역 억제제도 복용하고 또 똑같이 이제 만성 콩팥병 때 관리했던 것처럼 뭐 혈압 관리도 하고 약도 먹고 비타민도 필요하면 먹고 이러면서 꾸준하게 관리를 하시면서 지내는 거예요. 하지만 투석 방법보다는 잘 하시고 다른 문제가 없다면 삶의 질은 현저하게 좋아지실 수가 있고 대신에 너무 고령이거나 저희 지금 원하기는 65세를 기준으로 뒀었는데 지금은 한 70세 정도까지는 그래도 전반적인 컨디션이 괜찮으시다면 신장 이식을 하고 있고요. 70세가 넘어가면 면역 억제제에 대한 부담 그리고 또 수술에 대한 부담이 좀 커지기 때문에 70세가 넘어가면 그렇게 잘 하지는 않아요. 뭐 일부 케이스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조절되지 않는 기저질환 뭐 신부전이 너무 심하다던가 신장 또는 간부전이 너무 심하다던가 그러면 이식이 또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이식을 받는 그 대기 기간이 길다는 게 참 안타깝네요. 제가 여기서 그냥 제 자랑 하나 하면 저는 장기 기증, 각막 기증 다 했거든요. 근데 그런 제도가 좀 더 이렇게 약간 보편화되어서 이런 기간을 좀 단축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입니다. 내 혈액투석이 제일 많을지 궁금해하세요. 혈액투석이 사실 환자 입장에선 좀 편해요. 제가 봐도 뭐 선택할래 하면 그냥 혈액투석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신장 이식하려면 5년, 10년 기다려야 되지.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 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사실. 가장 사실 좋은 방법은 특별히 이식을 하지 못하는 컨디션이 아니시라면 신장 이식 대기를 해놓고 기다리는 동안 투석을 하면서 몸 관리를 잘 하고 지내시다가 이식을 하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혈액 투석이 많은 이유는 편한 거 그리고 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령 환자도 많아지고 당뇨 환자도
환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고령 환자나 당뇨 환자들은 복막투석보다는 혈액투석이 훨씬 더 선호가 되는데 그 이유는 복막투석이라는 게 그 투석의 방법 자체가 포도당이 좀 높은 농도로 들어가 있는 투석액을 배 안에 넣고 투석을 하는 방법이거든요. 자, 복막투석은 아예 달라요? 이렇게 꽂아서 하는 거랑 달라요? 네, 다르죠. 이제 배에다가 복막투석을 위한 그 투석 도관이라고 하는데 그 관을 삽입을 해요. 그건 아주 간단한 수술로도 가능한데 삽입을 하고 그 관을 통해서 고농도의 포도당 용액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포도당으로 인해서 생성이 된 그 농도 차이를 이용해서 오스몰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그 농도 차이를 이용해서 수분이 이렇게 빠져나가도록 네, 포도당이 높으니까 여기가 농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농도가 그거보다는 좀 낮은 체내에서 수분이 이렇게 흡입되듯이 이렇게 쭉 배 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복수 차듯이. 네, 그리고 또 관으로 이렇게 해서 빼내고 그걸 계속 하루에 4번씩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하는데 당뇨 환자들한테서는 그러면서 포도당이 계속 흡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이 좀 조절이 많이 안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고령 환자들에서는 이거를 본인이 직접 하시거나 아니면 보호자분들이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쉽지 않아요. 맞네요. 네, 그래서 고령 환자분들은 복막투석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혈액투석이 아무래도 빠른 속도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신장 이식은 뭐 아쉽게도 대기자는 많은데 기증이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아요. 네. 혈액투석이랑 복막투석은 지금도 설명을 들었지만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장점, 단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약간 비교를 해주시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비교하면서 쓴 글은 제가 제 블로그가 있거든요. 네. 저 놀러 갈래요. 아, 네, 놀러 오세요. 어떻게 하면? 친구 추가? 네, 블로그 어떻게 하면? 김혜연 원장님? 네이버에서 서울 본내과 네, 인공신장실 치시거나 아니면 서울 본내과 홈페이지에서 의료진 소개해서 김혜연 동안 김혜연 원장님. 아, 네. 들어오세요. 네. 거기 오시면 정말 자세히 이제 써놓은 글들이 있거든요. 좀 많이 읽어보시고 좀 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적었던 글이라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혈액투석은 치료의 대부분은 사실 의료진들이 알아서 해줘요. 일단 그 투석실에 오는 게 귀찮고 네, 가는 게 귀찮아서 그렇지 일단 와서 눕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의료진들이 와서 뭐 관을 꽂고 혈압 재고 뭐 다 알아서 해주고 물론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죠. 식사 조절, 체중 조절 이런 게 있지만 사실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은 투석을 하면서 차차 해도 되기 때문에 교육 뭐 아무것도 아는 거 없고 뭐 이런 거 뭐 사실 준비 안 돼 있어도 그냥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게 혈액투석이에요. 그래서 고령 환자들도 하고 요양병원에 있는 그냥 누워서만 계시는 환자분들도 다들 혈액투석으로 보통은 하시고 심지어 치매 환자들도 하시고 물론 이 투석실에서 주 3회 찾아가는 게 제일 귀찮죠. 네. 1시간에 또 한 번에 가면 4시간 이상을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도 조금 불편하실 수 있고 또 매번 투석시마다 바늘에 찔려야 한다는 게 이제 좀 단점인데요. 그래도 주사 공포증 있으셨던 분들도 이게 좀 몇 번 하시다 보면 좀 익숙해지셔서 훨씬 좀 나아지시기도 하고 또 요즘에는 뭐 마취 크림, 뭐 마취 테이프 이런 것들을 또 어디서 잘 구해가시고 그걸 이렇게 발라오세요. 찌르는 데다가. 안 아프려고. 네, 그래서 그러면 훨씬 안 아프시다고. 네, 그래서 그렇게도 또 하시고 사실 정말 조금의 노력만 해주시면 혈액투석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복막투석은 정말 치료의 대부분을 본인이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병원에서 복막투석 도관을 삽입을 하고 초반에 일정 시간이 복막투석 교육을 막 열심히 해줘요.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딱 퇴원을 하고 나면 복막염이나 이런 합병증이 오기 전까지는 집에서 그냥 스스로 투석을 하시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뭐 또는 2달에 한 번 이렇게 외래에 오시긴 하지만 집에서 투석을 해야 되니까 이 투석액이 사실 부피가 좀 크거든요. 보통 2리터 뭐 이렇게 되는데 그걸 하루에 4개씩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 양이 꽤 되겠죠. 투석액 그 박스를 쌓아놓을 공간도 필요해요. 네, 그게 꽤 자리를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리고 또 투석을 방해받지 않고 막 좀 깔끔하게 왜냐면 투석을 하다가 침이 튀기거나 아니면 바람이 많이 불어서 혹시 뭔가 세균이 들어가거나 이러면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좀 환경적인 부분도 좀 필수하죠. 위생적인 공간. 그렇죠. 위생. 네, 마스크 끼고 손 닦고 관리를 하시게 되는데 부지런하고 자기 관리 철저히 잘 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세요. 오히려 만족감도 느끼시고 본인이 내 스스로 내가 관리한다 이런 거에 대한 게 있는데
사실 그게 대부분들은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네. 하루에 4번씩 정해진 시간마다 하는 것도 힘들고 이걸 저희가 손투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보통 하는데 밤마다 투석을 하는 게 있어요. 기계 투석. 네, 이제 낮에 하는 게 너무 번거로우니까 밤에만 투석을 이제 자동으로 누워 있을 때 기계랑 연결해 두면 돌려주는 건데 이게 되게 좋을 것 같긴 하지만 물론 네. 좋죠. 손투석보단 좋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줄에 달려 있으니까 좀 조심하게 돼요. 잘 때. 알람도 울리고 화장실 가고 싶을 때 갈 때도 조금 부담스럽고 네, 이걸 뭐 빼고 가기도 그렇고 그리고 청결에 대한 부담 또 복막염 생길까 봐 걱정하시고 이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있어요. 또 당뇨가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절이 또 안 되기도 하고 네, 또 살이 또 많이 쪄요. 네. 아이고, 네. 이게 우리도 보면 다이어트 혹시 많이 아, 해보셨어요? 엄청 많이 하죠. 요즘도 엄청 많이 한다고요. 그래요. 저도 사실 다이어트 거의 살아요. 어. 사실 이번에 동영상 찍으려고 다이어트 많이 했는데 좀 억울한 게 왜 정말 날씬하신 분들 중에 진짜 많이 먹는데 살 안 찌시는 아, 분들 있죠. 저 진짜 너무 그 사람들 보면 너무 부러워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 복막투석도요. 보면은 복막투석을 한다고 다 체중 증가가 있지는 않아요. 네, 또 이렇게 보면 날씬하신 분들 중에 복막투석해도 살이 전혀 안 찌고 당도 안 올라가고 너무 좋으신 분들도 물론 있거든요. 네네. 근데 대부분 보면 그냥 제 경험상 살이 좀 찌신 분들은 체중이 많이 늘어요. 먹는 족족 살이 찐다 하시는 분들은 한마디로 내 복막에서 그냥 포도당을 먹고 있는 거잖아요. 흡수가 그냥 쫙쫙 되는 쫙쫙 되면서 그냥 살이 막 찝니다, 진짜. 그런 것들이 개인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감안해서 결정해야 되고요. 병원에 자주 안 가도 된다는 거. 그래서 혈액 투석실이 정말 너무 멀리 있다. 한 번 왔다 갔다 하려면 시내에서 마을버스 타고 버스 타고 뭐 기다려야 돼 이러면은 복막 투석 하시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는 네. 있습니다. 아니 네. 확실한 장단점이 있네요. 들어보니까. 그렇죠. 네. 네네.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이거 발음 어려워요. 할, 만, 하, 안. 할만 네. 엄청 이게 많이 맞나요? 나오죠. 네, 맞아요. 네. 제가 처음에 이거 들었을 때 찾아봤어요. 이게 무슨 뜻이지? 네. 할 말은 많은데 하지 않겠다? 네,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긴 그렇죠. 한데 저는 할만 안이 아니라 할만 하 못 네, 할 말은 많은데 하지 못하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저 진짜 하고 싶은 말 되게 많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고 영상 수가 많이 늘어나면 제가 꼭 시간을 내서 또 오겠습니다. 제가 원합니다, 원장님. 1편부터 4편까지 혜원 원장님이랑 함께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정보를 알았고요. 도움이 많이 되셨다는 분들이 확실히 계실 것 같아요. 이 영상 모두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저희 영상 보시다가 댓글도 달아주시면 원장님께서 아주 꼼꼼히 대답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